안녕하세요, 이광입니다. 오늘은 영상의 제목처럼 당신의 라이브 제작에서 PTZ 카메라를 써야 하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라이브 제작에서 카메라는 직접 사람이 조작을 해서 촬영을 진행하게 되죠. 트라이포드 위에 카메라를 놓고 직접 패닝, 틸팅, 줌을 해서 촬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카메라 한 대당 한 명이 붙어서 촬영을 진행하게 되죠.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PTZ 카메라는 일반적인 카메라와는 좀 다르게 생겼습니다. 카메라 내부에 모터를 탑재해서 시리얼이나 IP 신호로 그것을 컨트롤하고요. 그래서 원격으로 모터를 구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러니까 패닝, 틸팅, 줌 같은 기능을 멀리 떨어진 원격지에서 조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를 보면 CCTV 같은 보안, 시큐리티 분야에서 PTZ 카메라를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PTZ 카메라의 성능이 월등히 발전하면서 이제는 ENG, EFP 수준으로 이게 올라와 버리니까 최근에는 아예 라이브 제작에서 PTZ 카메라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용어에 대한 정의를 잡고 갈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PTZ 카메라가 CCTV부터 발전해온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르는 용어가 너무 다양합니다. 리모트 카메라, 리모트 컨트롤 카메라, 로보틱 카메라, 리모트 로보틱 카메라, 리모트 펜틸트 카메라, 로보틱 펜틸트 카메라,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들로 부르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이런 모든 종류의 카메라를 PTZ 카메라로 통일해서 부르겠습니다. PTZ는 말 그대로 펜, 틸트, 줌을 원격으로 진행할 수 있는 카메라를 의미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왜 이런 PTZ 카메라를 라이브 제작에서 써야 하는지 지금부터 빠르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Z 카메라를 써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안정적인 부감 앵글을 쉽게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입니다. 보통의 PTZ 카메라는 일반적인 ENG, EFP 카메라에 비해서 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구조와 구성이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벽에 붙이거나 천정에 장착해서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 어차피 PTZ 카메라는 사람이 직접 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맨을 과연 어디에 놔야 되나 라는 이 위치에 대한 고민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PTZ 카메라는 천장이나 벽 높은 곳에 설치해서 부감을 잡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트라이포드 같은 것을 이용하더라도 사람의 눈높이보다 더 높은 곳에서 촬영을 하도록 배치를 하기에 편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콘서트장이나 강연장 같은 곳에서 일반 청중의 눈높이보다 더 위에서 부감으로 찍는 앵글을 쉽게 연출할 수 있다는 거죠. 카메라맨이 일일이 달라붙어서 작업을 해야 하는 일반적 ENG, EFP 같은 경우에는 부감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카메라를 위한 별도의 단상을 마련하거나 사람이 서 있어야 하는 공간을 따로 마련하든지 아니면 고가의 페데스탈을 달아야 하는 경우도 있죠. PTZ 카메라를 사용하면 이런 모든 불편함에서 해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의 PTZ 카메라들은 20배 줌 아니면 30배 줌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대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카메라를 배치하더라도 안정적으로 피사체를 촬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는 몇 가지 요구 사항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카메라의 화질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줌이 좀 많이 들어가는 카메라야 한다는 이런 제약점은 있죠. 그래서 모든 카메라들이 다 그렇듯이 PTZ 카메라도 무조건 CMOS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2.8분의 1인치 CMOS보다는 당연히 1.8분의 1인치가 더 좋을 거고요. 1.8분의 1인치 CMOS보다는 1인치 CMOS가 월등히 더 좋은 화질을 구현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CMOS 사이즈의 크기에 따른 화질의 차이는 직접 옆에서 비교를 해보시면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줌이 아니라 실제 광학 줌으로 20배 아니면 30배가 지원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하는 또 한 가지의 문제는 1인치의 CMOS 사이즈를 가지고 20배 또는 30배의 광학 줌을 지원하는 이런 제품들을 쓰면 다 좋긴
좋기는 한데 가격이 비싸진다는 문제가 있겠죠. 파나소닉이나 소니, 캐논 같은 하이엔드 브랜드의 제품들을 보다 보면 PTZ 카메라로는 조금 고가이다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 가성비 좋기로 소문난 VMPTG의 제품을 사용하신다면 이런 가격과 성능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VMPTG의 최신 제품인 B150N을 보면요, 1인치 CMOS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4K 60p에서도 아주 선명한 화질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학 20배 줌을 사용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진 피사체도 아주 또렷하게 당겨서 찍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여기에 더해서 PDAF, 그러니까 위상 검출 자동 포커스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사체의 거리나 움직임에 상관없이 아주 빠르게 포커스를 잡아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PTZ 카메라를 사용하면 기존에 얻기 힘들었던 안정적인 부감샷을 아주 편리하게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여러분의 라이브 제작에서 PTZ 카메라를 사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좁은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입니다. 실제로 현장 중계를 하다 보면 카메라를 놓을 곳이 마땅치 않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관중석이나 오픈된 장소에서는 특히 카메라 파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쉽게 카메라를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대 바로 앞이나 중앙에 있는 동선에 카메라를 설치하게 되면 함께 관람하는 청중들의 시야를 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욕 많이 얻어먹겠죠. 솔직히 말해서 공연장이나 교회, 라이브 이벤트장, 콘서트장 이런 모든 곳들이 카메라맨을 허용하는 그런 장소는 아니에요. 전통적으로 건축은 방송을 고려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경우 PTZ 카메라를 사용하면 아주 손쉽고 편리하게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 밑이나 2층 난간 아랫부분, 조명 바텐처럼 이렇게 죽은 공간을 활용해서 아주 훌륭하게 카메라 앵글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PTZ 카메라는 설치 공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좁은 틈만 있으면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특히 무대 쪽에서 관객을 바라보며 카메라를 설치하는 경우에 카메라맨이 따로 필요 없는 PTZ 카메라는 월등한 이점을 가져다 줍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무대에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이 포커스를 받아야 되는데 카메라맨이 카메라 들고 왔다 갔다 하면 시선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무대 뒤쪽에 PTZ 카메라를 설치해서 관중을 바라보게 하면 아주 드라마틱한 앵글을 얻으실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무대 쪽은 밝고 무대 뒤쪽은 상대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카메라가 관중들에게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장점도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무대에 있는 사람을 찍게 되면요, 무대에 등장하는 사람에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가 보이는 순간 딱 얼어버리는 카메라 울렁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카메라를 숨겨두고 마치 관찰 예능을 찍는 것처럼 촬영을 하게 되면 무대에 올라간 사람들이 갖는 촬영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PTZ 카메라를 사용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현장 운영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라이브 중계에서 5대의 카메라를 라이브에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5명의 카메라맨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앵글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카메라맨이 서 있을 장소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요. 그렇게 많은 운영 인력을 라이브 제작에 가져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카메라맨과 PD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인터컴 장비도 필요하고요. 이래저래 예산과 장비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팀이 거대해지면 이동을 하는 것에도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카메라를 PTZ 카메라로 바꾸게 되면 최소 인력만으로도 라이브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카메라를 하나의 컨트롤러로 운영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카메라의 움직임이 많지 않고 대부분의 카메라는 고정 앵글을 가져가고 한 대 또는 2대의 카메라를 펜 틸트 줌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R51 같은 PTZ 컨트롤러를 사용을 해서 카메라 5대를 다 연결을 해 놓고요. 각각의 카메라마다 원하는 위치를 프리셋으로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라이브 진행하는 도중에 원하는 프리셋을 바로바로 불러와서 쓰는 방법입니다. 아마
아마도 대부분의 PTZ 카메라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될 거예요. 조금만 익숙해지면 이런 방식의 운영은 초보자들도 쉽게 배워서 운영할 수 있을 만큼 쉽고 편리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트라이캐스터를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에도 트라이캐스터뿐만 아니라 R51 같은 PTZ 컨트롤러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라이캐스터를 사용하면 매크로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동작을 단축 버튼 하나로 만들어 줄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5대의 카메라를 버튼 하나로 한 번에 조작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대에 여러 명이 있을 때 트라이캐스터의 매크로 버튼 1번을 누르면 5대의 카메라가 모두 다 홍길동씨를 비추게 되고, 매크로 2번을 누르면 5대의 카메라 모두가 이순신을 비추게 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PD는 여러 개의 카메라가 잡게 되는 여러 개의 앵글 중에 원하는 것만 골라다 쓸 수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트라이캐스터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PTZ 카메라를 컨트롤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각의 카메라를 원하는 앵글로 만들어서 이것들을 한 번에 프리셋으로 저장을 해두고 매크로로 불러와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로에서는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이것을 실제로 사용하게 되면 매크로를 지정해서 전체를 찍는 와이드 앵글과 개별 카메라 앵글들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러면 운영 인력이 적은 환경에서도 각각 일당 100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트라이캐스터의 가장 큰 특징인 순차적인 매크로를 사용하면 카메라 움직임부터 자막, 오디오, 화면 전환, 동영상 재생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자동화시키는 매크로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